자극적인 음식,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를 방치한 결과는 소화기가 뿔났다. 목이 타고 속이 쓰라린 불편한 위장부터 중요한 순간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드는 예민한 대장까지. 흔해서 방심하기 쉽고 그래서 더 위험한 소화기 질환, 그 불편한 속을 진단해드립니다. 위장부터 대장까지 속이 편안한 하루를 만드는 방법. 내과 전문의 홍정범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병은 내가 잘하는데 뭘 병원을 가라고 셀프 진단하는 분. 네. 근데 이런 분이 좀 더 나아가면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래서 나는 어디가 아프니까 이런 약을 주세요 하면서 셀프 처방까지 하는 분이 계세요. 진단도 해요. 자, 그러니까 셀프 진단 처방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이런 분들 정말 위험한데, 그 대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속이 좀 불편할 때 그런 자가 진단, 자가 처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 병은 내가 잘한다는 그런 착각이 그 병을 더 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MC를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KNN 미모 담당이자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박밀선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네. 네. 반가워. 어색하네요. 어때요, 여기 남자들은 앉으시니까? 반갑겠죠. 네. 네. 저 반가운데요. 왜? 네. 어때요? 여기 제가 평소에 콩쿨방, 속 참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본인이 속이 네. 좋다. 오늘 여기 앉으니까 조금 네. 약간 긴장돼서 그런지 네. 약간 찌할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좀 불편해요? 제 네. 속을 오늘 좀 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알아보고. 네. 자, 하루라도 속 편하게 살고 싶다는 분들, 이 속이 불편한 이 속을 좀 달래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꼼꼼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속을 만들어줄 오늘의 명의, 홍정범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본인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분들, 네, 전문의가 보시기엔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내가 반의사다. 이런 병은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약을 드시다가 약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시기를 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가장 중요하게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기만 해도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공개 클리닉 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더 건강하고 확실하게 소화시키는 방법, 오늘 키워드에 담아왔거든요. 먼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타는 듯한 가슴앓이. 타는 듯한 가슴앓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앓이를 해봤죠. 저 한번 있어요. 이런 가슴앓이를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마음으로 그릴 때 나는 가슴앓이는 참 좋겠는데, 이게 그런 가슴앓이, 실제로 속이 따가워가지고 생기는 가슴앓이는 정말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 있어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약 먹었었거든요. 네. 3통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좀 속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여쭤보려고요, 조금. 예. 자, 사실은 10대부터 7, 80대까지 겪는다는 흔한 질병. 네. 이 이름도 이제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네.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보통 우리 몸의 식도하고 위 사이에는 음식을 삼킬 때와 네. 그리고 트름할 때만 열리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꽉 조여 있어서 위의 내용물이 식도를 역류하지 못하게 되는 네. 하부식도 관략근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힘이 약해지거나 네. 그 기능이 떨어져서 부적절하게 열리게 되면 네. 식도에 있는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식도로 거꾸로 넘어오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일으키게 됩니다. 네. 커피나 청량음료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이나 네. 아니면 술, 기름질 음식, 그리고 과식, 흡연 등이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낮추는 네. 대표적인 음식 및 식생활입니다. 네. 이는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이 아니고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네.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고 속을 쓰리게 하는데요. 불규칙한 식생활은 시도 때도 없이 위산을 분비되게 하고 과식이나 음주 등은 과다한 위산을 분비시켜서 위산에 의한 식도 점막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식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위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계속 위에 남아있는 경우와 비만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왜 네. 웃어요? 아니, 관략근이 밑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위에도 네네. 관략근이 신기해서. 밑에. 네, 두 분이 네. 의논하세요. 이거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네.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그게 네. 네. 우리가 위 내시경 할 때 곧 네. 통과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게 아까 선천적으로나 혹은 후천적으로 이게 힘이 없어졌을 때 네네. 그 위에 있는 위액이라든지 올라온다. 음식물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게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까?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내시경을 하면 수면 내시경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꾹 참고 정말 그냥 내시경을 해봤거든요. 안 들어가. 그래서 원장님 하는 말, 아이고,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관략근이, 관략근 예민해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잘 또 설득을 하고 아니면 수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자세를 조금씩 바꾼다든가 한다면 네. 충분히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 인내력이 약했군요. 이쪽 관략근이 세면 여기도 센가? 궁금한데요? 저도 잘 끊긴 해요. 그러면 나도 잘 끊겨요. 잘 끊죠, 잘 끊죠. 웬만하면. 그럼 센가 아니, 보다. 상관관계가 좀 있나 보네요. 네. 웬만하면.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병이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 가슴이 아파갖고 심장에 문제 생긴 줄 알고 병원에 가는 분 있고요. 네. 근데 목에 자꾸 뭐가 걸린 것 같아갖고 이비인후과 가는 사람 있고 맞아. 예. 또 그 임신해갖고 입덧하는 거 마냥 이렇게 막 위에 신물 올라오고 떡 먹으면 신물 올라오고 밀가루 먹으면 뭐 신물 맞아요. 올라오고 이런 분들 되게 네네. 많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어요? 오늘 공부 많이 하고 오셔. 아유, 미리미리. 네, 맞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뒤쪽에 타는 듯한 열감, 그리고 가슴이 쓰리는 느낌 등이 많은데요. 네. 또한 질환이 악화되면 신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쓰림이 반복이 되고 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가래가 계속 걸린 듯한 느낌 네. 등이 많습니다. 마른 기침이나 목소리가 쉰 것처럼 이상해지는 듯한 그런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뭔가 음식물 먹을 때 그쪽이 좀 따갑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도 다 그런 증상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많죠. 네. 어제 제가 3개 빨아먹었다니까요, 3개. 네. 아니 저도 지난주에 학회 서울로 가다가 예. KTX 가는데 뭐 빵을 하나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하루 종일 속이 쓰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약이 없어서 네. 계속 생수만 계속 먹었어요. 먹고 나면 조금 완화되고 빵의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날 먹었던 술이 아이고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 역류식도염은 약을 먹으면 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다시 재발을 잘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어째서 그렇죠? 보통 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약을 먼저 처방을 받게 됩니다. 네. 치료가 됐다고 해도 약을 다시 끊으면 자꾸 재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 이는 치료제가 위산 분비를 억제를 해서 염증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네. 근데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생활 습관이라는 게 뭐 쉽게 되면야 좋지만. 아니 좀 전에도 그렇죠. 네. 우리 무슨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누가 네. 누가요? 생활 습관 안 바꾸고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거가 있으면 진짜 좋은데. 네. 그게 있으면. 네. 예, 아, 예. 참 생활 습관 바꾸면은 병원 갈 필요도 없으니까 돈도 안 들고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긴 한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생활 습관은 꼭 바꿔라.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방식이를 피하자라는 건데요. 네. 동물성 지방이 가득한 식사는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지방이 많이 든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이 좋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과식과 폭식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많이 먹은 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지는 일들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과식, 폭식은 역류성 식도염의 적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또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눕지 마라 이런 얘기들은 여러 번 들으신 적이 있을 네, 겁니다. 네, 네. 음식을 먹고 바로 눕거나 구부린 자세를 하면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식도 연결 부위로 계속 넘어오게 됩니다. 네. 먹고 바로 자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속이 많이 쓰리게 되죠. 꼭 누워야 된다면은 네.
꼭 누워야 된다. 아, 먹었는데. 꼭 눕고 싶다. 꼭 누워야 된다라고 네. 한다면 잠시 기대었다가 기대었다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대었다가 네. 이제 누워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 관계없이.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꽉 끼는 옷을 피하자라는 말인데요. 아, 네. 꽉 끼는 스키니 바지나 네네. 아니면 보정 속옷 등을 입게 되면 네. 복부를 압박하게 되고 복압이 높아져서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는 마른 여성보다는 그렇지 않은 여성일수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비만이면 원래도 복압이 높은데 음흠. 거기에 꽉 끼는 옷까지 입게 되면 네. 위산의 역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술, 담배, 그다음에 커피. 네. 커피도 조금 낙이 없네, 줄여주시면 네. 좀 줄여주시는 게 더욱 좋고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에 이제 생수나 네. 카페인이 덜 들어가 있는 음료 등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네. 근데 사람들에게 술, 담배, 커피 다 끊으라 하면 곤란하니까 네. 술, 담배 중에 뭘 하나라도 끊으세요. 라고 좀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뭘부터 이야기? 저는 우선적으로 담배를 먼저 담배를 끊으라고 아, 그래요? 합니다. 예. 오. 담배를 먼저 끊고 네. 그다음에 뭐 남자가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네. 또 모임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술자리가 많으니까 한두 네. 잔 정도는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담배는 그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우선적으로 끊고 그다음에 술은 조절하는 방법을 네. 택하시는 게 더 현명한 네. 방법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박사님. 근데 하나는 아니, 지켰다. 술이 조절이 된다니까 그게 더 신기하네요, 저는. 돼야죠. 네, 돼야지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지방식 피하라, 과식 폭식하지 마라, 먹고 눕지 마라. 그리고 뭐 술 담배는 뭐 피할 수 있겠지만 커피 마시지 마라 그러면은 뭐 여기서 지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될까? 일상생활 불가능입니다. 우리 특히 네. 야식 좋아하는 선미 씨 아유, 야식 못 전혀. 끊을 것 같고. 아, 살기 싫어요. 아유. 자, 사실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되게 흔히 감기처럼 누구나 좀 다 갖고 있거나 알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되게 놔둬도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가만 그냥 놔두면 네. 암이나 다른 큰 병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위산이 식도를 지나 기도나 아니면 기관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만성 기침이 생기거나 기관지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목이 쉴 수도 있고 후두염이나 천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네. 더 큰 문제는 드물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암을요? 네. 식도가 오랜 기간 동안 위산에 노출이 되면 식도하고 위 경계 부위에서 식도가 위처럼 변하는 발해 식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발해 식도는 바로 식도암의 위험 인자이기도 합니다. 오, 저는 이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을 계속 방치했을 때는 이렇게 발해 식도라고 하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네, 맞습니다. 오, 그러네요. 아, 이거 네. 그 암으로 되네. 발전한다면 이거 되게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유 큰일 나겠다 이거. 빨리 그냥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야 되겠네요. 근데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바쁘니까 네. 그냥 한 번에 네. 아, 노래.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네. 한 번에 나을 수 있는 방법. 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법은 생활 습관의 교정,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약물의 치료, 그리고 정 안 되면 수술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초기부터 식생활의 변화 더불어 약제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증상이 호전되면 약제를 중단하여도 식생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상이 재발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역류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식도의 협착이나 아니면 발해 식도와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자꾸 뭐 속 좀 따가우면은 참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뭐 이게 급하니까 일단 쪽쪽 빨아먹거나 이러다가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 좀 내 몸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은 전문의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네. 왜 안 될까요? 생활 습관인데. 네, 그것도 생활 습관인가요? 생활 습관을 못 고치는 분들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을 받는다. 네. 아, 예. 발해 식도염까지 가기 전에. 네네. 그 암에 그냥 그까지 가면은 이제 더 좋아질 수 없고 자꾸만 더 나빠지면서 암으로 갈 수 있는 그, 네네.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수술 받으면은 네. 많이 좋아지거든요. 어떻게 수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 외과이시니까. 네. 예. 복강경을 이용해가지고 네네. 네네. 그 식도하고 그 이어지는 부위를 네. 그 이제 이 정신을 그러는데 네. 그 부위를 이렇게 조금 조아줍니다. 그럼 뭐 어. 칸막이를 만드는 거예요? 칸막이 좀 조금 좋게 만들어서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저거 위산 용료하지만 성형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별로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수술도 그렇게 심한 수술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 마. 의사 선생님들이 뭐 맨날 그 수술 어려운 거 아니라 그러지만 환자들은 입장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인이 네. 그 담배하고 커피 좋아하고 막 그래가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는데 네. 그 수술 받고는 훨씬 많이 오. 생활이 좋아졌어요. 한 1, 2년 해보고 네. 정 안 된다 싶으면은 수술 받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 어떻습니까? 방법이 네, 맞습니다. 약물 치료를 지속해보고 그거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수술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습니까? 편안한 소화를 돕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살코기 등을 활용한 담백한 식단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요리 방법은 볶거나 아니면 튀기는 방식보다는 찌거나 데치는 방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위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꼽히고요.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좋고 위 점막을 보호해 주어서 속쓰림 등을 완화시켜 주죠. 네.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염증과 통증을 억제하고요. 위벽과 식도의 진정 작용을 또한 도와주게 됩니다. 바나나 같은 것도 있는데요. 네. 산도가 낮고 자극이 적어서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 먹으면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시금치는 또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효소를 분비를 높여주게 되죠. 네. 또한 위의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 같은 것 많이 드시는데요. 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하고 속쓰림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양배추하고 마늘 먹거든요. 알로에를 또 먹는 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알로에? 계시다더라고요. 네. 예. 네, 참 이렇게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것도 소화기지만 또 아무 때 아무거나 먹을 경우에는 아픔을 주는 것도 소화기입니다. 달콤살벌한 장기, 위와 친해지는 두 번째 방법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속 쓰린 이유. 당신이 속쓰린 이유. 아우, 속쓰린 이유 많죠. 우리 한일 전에 우리 축구 지면은 진짜 속쓰리죠. 그럼요. 여러 가지 속쓰린 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속은 좀 괜찮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속을 쥐어짜듯 쓰리게 만드는 것. 위염과 위궤양. 네. 근데 그리고 또 이게 위암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위염, 위궤양, 이 위암 셋의 관계가 뭘까 궁금하거든요. 네. 경미한 위염이나 위궤양은 위암으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을 동반하거나 만성 위축성 위염, 네. 장상피 화생을 동반한 위염은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네. 또한 조기 위암의 경우는 네. 위궤양의 형태를 띈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증상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네. 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해서 네. 정확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위궤양은 위암은 안 되는데 네. 위궤양이 위암과 닮았다고 조직 검사를 꼭 해보자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위험하고 위궤양. 위염은 네. 이제 위암이 되죠. 말씀하셨듯이 아까 전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 하생 위염은 네. 계속 진행을 하면 결국 위암의 전구인자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고요. 말씀하셨듯이 그 위궤양 자체로는 양성 위궤양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양성 위궤양처럼 조기 위암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고 네. 확인을 해서 네. 나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위축성 위염은 뭡니까? 위 점막 그냥 위험하고는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위험은 네.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위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위험의 종류들이 다양한데요. 네. 위축성 위험은 위의 점막이 결국은 얇아지고 네. 그냥 안쪽에는 혈관이 들여다 보이도록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이 위축성 위험은 진행을 하면 결국 네. 장상피하생 위험이나 위암으로 가는 전구인자가 되죠. 그냥 일반 건강한 위가 위축성 위험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이제 짠 음식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좋아하는 음식 중에 맵고 짠 음식이 있는데요. 결국은 매우려면 짠 음식도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네. 이제 매워지기 때문에 네. 맵고 짠 음식이 위축성 위염의 전구인자가 될 수도 있다, 위험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위축성 위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막 여기는 막 걱정해가지고 막 정말 이러는데 선민 씨 웃는다. 남의 건강을 놔두고 지금 이게 아니,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숨만 땀 저는요, 났네. 예. 정말 그 돌발 질문인데 궁금한 게 헬리코박터균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게 뭐 감염 얘기도 하시고. 근데 텔레비전 선전 보면 네. 그 헬리코박터균이 뭐 있는 뭐 음료수를 매일 먹어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먹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헬리코박터 약을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음료수 같은 걸 먹는다고 도움이 아예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게 좀 더 것들이 비싸요, 다른 네, 거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조제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서 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의 약을 먹어야 없어지게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네. 근데 왜 한의샘들 보면은 타고날 때 왜 장기가 뭐 폐가 건강하고 크고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장이 좀 약한 체질이 있고 막 체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위가 좋은 체질도 있다 하거든요. 실제로 혹시 위가 좀 타고날 때보다 좋게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까? 가령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술을 그렇게 똑같이 먹어도 맞아. 위에 탈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경우 있어. 생각해보세요. 수치가 안 나와. 아니, 상한 걸 먹었는데 어떤 친구는 예민해가지고 좀 막 설사하거나 병원 가는데 어떤 친구 나 변비야, 괜찮지? 변비제래. 네. 웬만한 거 먹어도 다 소화하잖아. 썩은 요구르트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네. 혹시 이게 타고날 때부터 위가 좀 튼튼하거나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임상적으로 그거를 밝혀진 바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모든 병의 근원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네. 또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네. 또한 지금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에도 기인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원래 그 가게가 위가 안 좋은데 어머니도 안 좋고 아버님도 안 좋은데 본인도 위가 안 좋고 네. 식생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 못 먹는다면 네. 다른 친구들과 아니면 다른 동기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견해서 네. 본인이 훨씬 그 부분이 약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 보면 조금 강한 친구도 있겠죠. 저희 할아버지, 네. 이제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아이고, 저 양반은 그 간하고 위를 독일에서 수입해왔나. 독일은 왜 독일인지를 모르겠어. 독일은. 왜 그랬더니 술을 그렇게 드시고 뭐 그러는데 위하고 간이 나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미국이 아니고 독일이니까. 하필은 그래. 독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수입해왔다 막 그래서. 근데 원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 많이 아프다는 사람을 검사해봤는데 그렇게 뭐 내시경 해봤는데 그렇게 심하게 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네. 그렇게 안 아픈데 검사해봤는데 또 많이 심한 내시경 소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 치료할 때는 참 힘드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또한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반응이 이거 내 거 맞냐? 이거 내 거 맞냐? 당신 이상하고 다른 사진 아니냐? 이거. 그렇죠. 이거 나 작년에 좋았다던데 이거 내 거 맞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치료하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지, 하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네. 그거에 대한 예도 일일이 드리면서 생활 습관 교정을 아까 전처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다면 충분히 잘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치료하고 홍 있습니다. 의장님 설명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약 중에 소화제하고 두통약이 제일 많다고 제일 그러잖아요. 많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소화 안 되면 하나 먹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 더 먹고 네, 그렇죠. 또 술 먹기 전에 하나 더 먹고 먹기- 그러는데 이 수시로 이렇게 알아서 약을 먹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죠? 막 먹어도 되나요? 네. 소화제는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거의 뭐 자기가 이제 반의사다. 네. 이렇게 하셔서 많이들 이제 또 이제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또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시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화제는 기본적으로는 소화를 돕는 효소들이 첨가된 약이에요. 그래서 소화제에는 소화를 돕는 판크레아틴 성분이 들어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판크레아틴은 피부의 발진이라든지 설사를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위산 분비 억제제나 제산제는 위산의 과대 분비로 속이 쓰릴 때 위산을 중화시켜 주는데요. 알루미늄 성분이 많은 제산제는 변비에 걸리거나 소화불량을 만들게 되고 또 마그네슘 함유된 제산제는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폐경 후의 여성들이 골다공증을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무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만든 약이라지만
뭐 모든 것들이 다 인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장약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과다 복용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또 소화제 사 먹을 정도는 아닌데 더부룩할 때 있잖아요. 아하. 네, 소화제까지는 뭐 아닌데 더부룩할 때 저는 그럴 때 이제 탄산음료 같은 거 마시거든요. 좋지. 네, 그것도 마시고 뭐 속 쓰리면은 우유 같은 거 왠지 또 우유. 네, 색깔도 뽀얗고 왠지 진정되는 것 같잖아요. 기분이.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먼저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들을 많이들 마시고 네, 합니다. 예, 제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요. 이 탄산의 청량감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는 극히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탄산음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하고 식도하고 연접부에 있는 하부식도 관략근을 늘어나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위산을 역류를 유발을 시키고 역류성 식도염의 또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씀하셨던 우유를 마시는 네네. 경우가 많은데요. 마치 우리 우유를 마시게 되면 위벽에 이렇게 코팅이 돼서 네. 속이 편해지실 것이다라고 아닌가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닌가요? 아닌가 봐. 예, 이게 위가 일시적으로는 위산을 중화를 하고 그다음에 희석시킬 뿐만이 아니고 위벽에 코팅해서 뭐 쓰린 증상을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게 일시적일 뿐이고 결국은 이게 결국 단백질이고 우유 안에 들어있는 카제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단백질이 위산을 만나게 되면 젤리 형태로 변합니다. 네. 예, 그래서 더 많은 이 젤리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을 가지고 오고 위산을 분비를 더 시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위가 많이 불편하고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의 위 그리고 장 건강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위염하고 위궤양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치료법도 당연히 다르겠네요. 네. 일부에서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염의 치료는 원인의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위산 억제제라든지 위장 점막 보호제가 주로 투여가 되게 되고요. 네. 또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흡연, 음주, 카페인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들의 위험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위궤양의 치료의 목표는 근데 궤양과 연관된 통증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먼저 조정을 하고 네. 궤양의 치료를 촉진을 해서 위궤양의 재발을 막는 데 있는데요. 위궤양의 증상은 궤양이 치유되면서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궤양의 치료는 첫 번째는 위궤양을 치료를 하고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균의 유무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하고 네. 세 번째는 다시 재발하는 거에 대한 방지가 있습니다. 네. 위궤양의 치료에 대해서는 위산 분비 억제제라든지 궤양을 치료를 돕는 점막 보호 인자 등이 사용이 되게 되고요. 네. 4에서 8주 동안 복용을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는 뭐 여러 가지 항생제를 포함해서 위산 억제제를 포함해서 약 한 1에서 2주 정도 복용을 하고 그리고 출혈이나 위 출구 폐색이나 장 천공 등에 대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치료뿐만이 아니고 수술적인 치료까지 시행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위궤양 같은 거는요. 보통 보면 이제 잘못된 식습관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의 기본이 저거든요. 근데 아니 그 야식을 먹지 말라 뭐 야방 그거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 고치면 얼마나 좋아. 못 고치니까. 네. 그래도 밤에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걸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를 하고 예 그럼 좀 가르쳐 주세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아파서 결국은 뭐 야식이고 뭐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하지만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궤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도 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야식도 네, 드시고 담배와 술을 드시게 되는데 항상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 먹고 싶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두 분은 이제 소화 흡수율이 네. 좋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야식으로서 먹기가 적당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훈제 오리 같은 게 있습니다. 좀 낫다. 그래서 양념한 그 오리고기보다는 조금 덜 자극적이고 기름기가 적어서 기름진 야식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더 안성맞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리고기에게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고 오리 껍질에는 콜라겐 성분도 있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을 주기까지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야식으로 먹을 때 훈제 오리 단독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네. 만약에 거기에 약간 느끼하다면 여러 가지 부추나 쌍추에 싸 먹거나 샐러드로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야식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라면이 있습니다. 네. 라면 이제 라면을 네. 라면을 먹기를 좋아하시는데요. 라면은 기본적으로 밀가루의 함량이 조금 높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짭니다. 네, 짜고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많이 주고 또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야식으로 만일 이 라면을 메밀 종류로 조금 바꾸시다면 라면보다는 조금 더 칼로리도 조금 낮고 소화도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요.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그 멸치국수는요? 네? 멸치국수. 멸치국수. 조금만 드십시오. 네. 안 근데 먹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예? 네. 안 먹는 게 안 제일 먹는 게 좋은데 제일 좋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저는 일찍 자야 돼. 그럼. 야식을 어떻게 두 번 먹어? 두부하면 막걸리를 같이 먹는가 봐. 훈지 요리를 뭐 소맥을 먹든가. 그렇지. 뭐 궁합이 맞는 거. 뭐 그렇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두 번 먹어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야 된다니까요. 예. 잠이 안 그러기에는 온다니까요. 그러기에는 낮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이 너무 길고. 네, 속이 편안한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이제 식도 위에 이어서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이제 대장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내겐 너무 예민한 대장. 내겐 너무 예민한 대장. 그렇죠. 사실 저도 어디 좀 멀리 가려고 그러면은 좀 되게 화장실 한번 갔다 가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리고 또 갑자기 좀 큰일이 있을 때 괜히 배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어떤 병입니까? 네. 과민성 장증후군은요, 소화기 질환 중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0에서 25%의 성인이 이 병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인종이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흔한 질환입니다. 위 장관에 특별한 질환도 없고 구조적인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사나 변비, 그리고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한 복통이나 네. 복부 불편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말합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하고 또 술 먹고 나면 다음날 들락거리고 화장실에 네. 또 어디 뭐 여행 가려고 그러면 또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분들 네. 많이 계신데 이런 설사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하고 좀 관계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설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바이러스 감염, 기생충, 음식, 약물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 며칠 내에 저절로 해결되긴 합니다. 설사가 며칠 내에 해결되지가 않거나 계속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혹은 기타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왜 음식을 네. 뭐 날거나 찬 거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걸 진짜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분의 어떤 그분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 찬 거라든지 네. 너무 매운 거나 매운 네. 짠 거를 먹게 되면은 네. 그 대장의 안에 있는 조성이 변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삼투성 설사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자극이 되니까 어.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어. 예,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말씀드렸듯이 만성적이고 네. 계속 지속이 된다면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이제 설사가 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비거든요. 그럼 변비면 설사를 하고 싶어갖고 설사약을 먹어. 그럼 그 설사를 해. 그 다음에 또 설사가 안 멎으면 다시 그냥 주사제를 또 먹어. 먹어.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대로 해서 그 나는 사람들 증상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먼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제 분류를 조금 보게 되면 배변 형태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는 변비가 주된 증상인 변비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고 그래요? 또 설사가 변비형. 주된 증상인 과민성 설사형 대장 증후군.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고 또 설사와 변비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혼합형 과민성 네. 대장 증후군이 있고 5대5. 예. 그다음에 이렇게 다 모든 것에 속하지 않는 분류가 불가능한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소화기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니까요. 음흠. 네. 뭐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이거 앓는 분들 많은데 또 많죠. 원인도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 주변에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요거 있다니까. 생긴 사람들 되게 있어요. 많아요. 네네네. 네,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실제로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은 이게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좀 큰가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네. 악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또한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겪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복통과 배변 양상의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네. 따라서 뭐 이를 신경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러한 스트레스 인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민감하게 내 장이 반응하는 것이 네. 과민성 장증후군의 발병의 주된 인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음식을 주위에 보면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은 분인데 배가 좀 빵빵하거나 좀 더부룩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그 과민성 장증후군에 속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 증상인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하는데요. 네. 그 증상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위장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보면은 아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특히 설사형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지사제를 자꾸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지사제를 계속 먹어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좀 좋은 치료가 없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선적인 부분은 본인이 해야 되는 치료 방법과 또 병원에서 해야 되는 치료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 네, 스스로 이제 먼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먼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운동이나 휴식 같이 자기의 루틴한 패턴을 늘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불편하다 네. 하면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라든지 진경제라든지 지사라제라든지 변비약이라든지 네. 생균제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네. 만성 질환이므로 꾸준한 치료가 조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셨듯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직장 출혈이 있거나 체중 감소를 같이 동반한다거나 빈혈이 막 동반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되는 사인이 있게 되면 네. 반드시 전문의와 의논을 해서 네.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까 뭐 단순히 설사한다고 지사제, 변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순히 하제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장내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네. 치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네. 물론 뭐 정상적인 사람의 이제 뭐 대변을 또 이제 내시경적으로 또 다른 그 이제 환자인 대장의 이제 대변 자체를 이식해주는 경우도 네. 있는데요. 대변을 이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변을 정제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정제를 해서 넣어주는 왜 방법인데, 넣어요, 뭐를? 그 이유는 이제 네. 대장에 정상적으로 세균하는 존재하고 있는 균들을 조성을 좀 바꿔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조금 아직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기분이 일단은 그렇다. 예, 기본적인 네. 것부터 충실하게 이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이식인가요, 그거는? 굉장히 엄격한 그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변이식. 처음 들어보는 또. 대변 이식. 네, 변이식. 예. 뭐 하여튼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그 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오늘 참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꼭 병원을 굳이 안 가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장을 달래거나 예민한 분들 할 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먼저 이제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스트레스 해소 먼저 네. 가장 중요하니까 하셔야 되고, 또한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조금 좋은 음식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쌀로 만든 음식이거나 네. 두부나 생선, 네. 바나나, 딸기, 토마토, 뭐 당근 같은 야채류, 그리고 감자, 그리고 고구마, 시금치 등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나 우유를 들어가면 설사를 한다는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음식들이 만약에 자기가 먹었을 때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된다면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식사 일지를 자기가 오늘 뭐를 먹었는데 배 패턴이 어떻고 배는 좀 뭐 꾸룩하고 아프고 뭐 설사가 나왔다 이런 식사 일지를 조금 적어본다면 네. 또한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조금 더 제어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찬물을 먹으면 안 된다. 왜? 이런 얘기도 못 미지근한 들어봤어요? 물 마셔야 된다고. 찬물을 먹으면 안 된다. 네네. 전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시원한 물을 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 좀 바짝 들고 막 이러고. 또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된다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찬물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조성상에서 네. 이제 뭐 장이 아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자극적인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네. 아니면은 뭐 너무 찬 물을 드시게 되면 대장 건강에는 그렇게 자극이 되니까 결국은 자극을 줄이고 네.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는 것들이 뭐 치료의 주 원칙이 되니까요. 네, 예, 순리에 따라서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물을 보면 시원하게 시원하게. 너무 맞아요. 찬물하고 미지근한 거. 저눈 뜨면 딱 찬 걸 딱 먹어줘야 이게 팍 잠도 깨고 막 이러거든요. 계속 위축이 됐나, 제 위가. 놀라시고. 아침마다 찬 걸 먹으니까 애가 막 추워가지고 차가워. 위축 이렇게 되는 건가? 예. 무리를 일으켰네요. 예. 네, 식도부터 위, 장에 이르기까지 속이 편안한 하루하루를 만드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나간대요. 내 안에 용종이 있다. 내 안에 용종이 있다. 지금 저희 뭐 회사도 그렇고 직장인들은 대부분 그걸 좀 바쁜 시기거든요. 네. 건강검진 이제 하셔야 야. 돼. 다 하셔야 되니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제 밀렸다, 밀린 숙제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심찮게 대장에 용종 생겨가지고 네. 대장 용종했다고 우연히 뗐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대장 용종이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대장의 용종은 뭐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과 네. 또한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네. 특히 선종성 용종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을 또한 여러 가지 발암 물질, 특히 환경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용종의 발생과 성장이 많이 이제 커지게 되죠. 네. 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선종성 용종의 발병 위험 인자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 인자와 동일한데요. 즉 직계가족 네. 대장암이나 대장의 선종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네. 고지방식이나 아니면 비만, 네. 또한 음주, 네. 그리고 흡연 같은 것들이 위험인자로 꼽히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용종이라는 게 네. 크지가 않잖아요. 요만한 건데 그거 안 아프면 그냥 놔두면 되지 꼭 그걸 수술해갖고 그걸 잘라내고 이래야 돼요? 네, 용종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암의 씨앗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 작은 용종이라도 발견 즉시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흠.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크기와 현미경종 조직 소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현미경 소견에서 육모 형태를 조금 더 많이 포함하는 경우, 세포가 좀 더 덜 분화한 경우에 대해서는 진행성 선종이라고 부르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종양성 용종으로는 또한 유암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주로 직장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1cm 이하 크기가 작은 유암종은 내시경적으로 절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절제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용성 용종이 있습니다. 보통 암으로는 발전하지는 않지만 작은 용종은 유관으로 선종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눈에 보이면 다 떼고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대장 용종이 제일 좋은 건 안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대장 용종이 안 생기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돌아오면 다시 또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네. 예, 결국은 음식 조절이 또 중요한데요. 네. 결국은 뭐 대장 용종이 어떤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는 체질적으로 용종이 너무 많다. 네. 매번 할 때마다 몇 개씩 뗀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예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생기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잘 생기는 경우에 반대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아니면 지나친 육류를 피하자. 네. 그리고 조리 방법도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데치거나 삶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좀 많이 먹고 음식물을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습관을 가지자. 그리고
음주하고 그냥 흡연은 피하자라는 네. 것인데요. 네. 뭐 때때로는 아스피린이라든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같은 경우 대장 선종과 대장암의 빈도수를 낮춘다고는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고요. 네. 또한 엽산이나 식이섬유 또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뭐 줄인다라는 뭐 효과가 보고가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아직 미흡하긴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식이 습관을 교정을 하고 기름진 음식과 육류를 줄이고 조금 더 신선한 음식과 뭐 제철 과일이나 제철 음식들을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시간 없고 돈 들고 힘들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냥 내시경보다는 대장 내시경이 더 힘들다 그러셔요. 네. 근데 설사약 때문에 아. 그거 때문에 못하겠다는 분들 너무 맞아요. 많거든요. 먹기 힘들어가지고. 네. 예, 예.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뭐 대장 내시경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그 말통으로 되어 있는 거 큰 거 그거 마셔야 되지. 네.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반만한 거 이상은 마셔야 되잖아.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어. 먹기만 하면 토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 때문에 뭐 이제 설사약을 먹지 않고 하는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네. 예, 내시경 전에 뭐 4리터 정도의 설사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네. 검사 당일 아침에만 공복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네. 되는데요. 이게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소장에 장 세척제를 다 넣어줍니다. 위 내시경 하면서. 그렇죠. 예, 네, 위 내시경을 하면서. 먼저 하고 네. 장 세척제를 넣어주고 잠에서 깨어난 뒤에 뭐 추가적으로 뭐 먹기 편한 이온 음료나 네. 우리가 뭐 이온 음료나 아니면 물은 조금 먹기가 편한데 이 네. 설사약은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장이 비워지고 나면 네.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편한 방법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일부의 사람들에 한해서 또한 도저히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들 하시게 되죠. 네. 네, 오늘 진짜 방송 본 모든 분들이 우리 선생님 또 차분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셔서 속이 좀 편안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죠. 오늘 말씀드렸던 질환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돌아다보고 조금만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혹시나 큰 병이 나올까 두렵고 무서워서 건강검진을 미루고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시경 검진입니다. 꼭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암 예방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세 분 함께 하시면 어땠는지 우리 박민선 네. 아나운서 오늘 처음 왔잖아요. 네. 우리 미모와 소화를 담당하는 아나운서. 아우, 속쓰려. 어땠어요? 오늘 여기 앉아 보시니까. 저는 제가 느낌이 소화력도 좋고 위가 좀 튼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방심을 했던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선생님이 증상 없이도 네. 뭐 내가 안 아프더라도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네.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전 민선 아나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쓰리샷 잡힌 거 보니까 크네요. 이게 위가 크니까 좀 큰가 봐요. 네. 듬직해요. 네. 강 박사님이 뭐 그래서 뭐,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박사님 전문 분야시니까. 네. 저는 이제 대장은 괜찮은데 위가 조금 한 번씩 썰어요. 저도 그런데. KTX 그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위 내시경을 곧 한 번 더 받아볼 때가 됐어요. 이제 1년 네, 네.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모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또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선미 씨 어땠습니까? 저는 뭐 야채 이런 걸 좀 많이 먹어줘야 되겠다. 오리고기도 뭐 이렇게 튀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짝 구워서 네. 그냥 먹자. 네. 두부도 많이 먹고 그럴 네. 겁니다. 아마 선미 씨 요리 개발하실 거예요. 두보리. 두보리 해가지고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홍정범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